오늘은 첼시 대 토트넘 프리뷰입니다. 최근 보강을 잘한 토트넘이 리그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첼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첼시 역시도 많은 선수들이 나가면서 토트넘전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주장 요리스는 첼시전에 대해서 토트넘의 발전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첼시와 토트넘은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장점은 찰진 보강에 있습니다. 스펜스, 페리시치, 포스터, 비수마, 히살리송, 랑글레까지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답답했던 부분을 모두 보강했습니다. 이 중에 첼시 팬으로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히살리송과 페리시치입니다. 최근 첼시가 토트넘을 잡을 수 있었던 건 토트넘의 윙백 퀄리티가 좋지 못했고 손케에게 기회가 가지 않으면 공격 루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잡았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히살리송과 페리시치의 보강은 그 간지러운 부분을 채워준 느낌입니다. 거기에다가 1라운드에 세세뇽과 로얄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3백에서 중요한 윙백들의 활약도 기대감을 키워가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콘테 감독입니다. 챔스에서의 콘테는 아직 검증이 덜 됐지만 리그에서 콘테는 미들맨이거든요. 15-16 시즌에 나락으로 가 있던 첼시를 한방에 우승시킨 장본인이자 한동안 챔스를 못 나갔던 토트넘을 챔스로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만큼 EPL에서 성적을 내는 걸 잘하는 감독인데요. 콘테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든든한 센터백들이 존재하고 공격적으로 좋은 윙백들이 있으며 득점원이 한 명에서 두 명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토트넘을 보자면 페리시치가 영입되고 세세뇽, 로얄이 있고 득점원으로선 손케가 있고 3백도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랑글레가 보강되긴 했지만 3백의 중추, 3백의 핵심 자원들은 여전히 지난 시즌과 다르지 않아서 그게 걱정인데요. 콘테 감독이 쓸 수 있는 퀄리티는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첼시 스쿼드입니다. 첼시 스쿼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토트넘을 잘 잡던 리디거와 알론소가 이탈하면서 토트넘에게 유독 강한 자원들이 사라졌습니다. 쿨리발리, 스털링, 쿠쿠렐라는 첼시에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토트넘전에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첼시가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거의 모든 자원들을 지키면서 조직력을 다졌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첼시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센터백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첼시의 공격을 막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토트넘이 랑글레 외에는 센터백을 보강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3백의 윙백은 공격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센터백들의 수비 커버와 수비력이 필수인데, 지난 시즌에 첼시에게 모두 졌던 센터백의 경기력이 과연 얼마를 받쳐줄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게다가 보강한 랑글레마저도 첼시전에는 결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미드필더입니다. 첼시의 투미들은 뽀백을 쓰면서 3미드를 쓰고 압박을 강하게 걸어오는 팀들에게는 조르지뉴 덕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토트넘도 투미드를 쓰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호이비에로 스킵이 전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조르지뉴가 패스 조율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 중원에서 공이 나오지 않았고 첼시에게 번번이 기회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비수마하고 벤탄쿠르가 얼마나 해소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시즌 호이비에로와 스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 첼시 중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첼시의 장단점은 일단 첼시는 상성입니다. 첼시는 최근 토트넘전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패배했다는 게 19년도 카라바오컵 4강에서 패배한 것인데, 이마저도 1차전에는 패배했고 2차전에는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서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무로 홈 어웨이 컵 리그를 가리지 않고 첼시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는 상황이 좋았던 나쁘던, 경기력이 좋았던 나쁘던 토트넘 경기는 잡고 있거든요. 최근에 첼시가 맨유와 아스날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못 잡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 상성을 토트넘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첼시가 이 상성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입생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첼시는 중후반기부터 7엘 제임스 없이 플레이를 했고 공격은 여전히 답답했는데 그 자원으로 끝까지 시즌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스털링, 쿠쿠렐라, 쿨리발리가 영입되면서 이탈자들 그리고 스쿼드의 퀄리티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거기에 투엘의 입맛대로 영입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녹아들고 있고요. 3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임스 7렐의 폼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지만 쿠쿠렐라와 쿨리발리가 활약하고 스털링이 공격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토트넘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점은 3백입니다. 토트넘은 약점이 수비력이고 장점이 공격력이었다면 첼시는 약점이 공격력이고 장점이 수비력이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첼시가 손키를 필두로 한 공격을 잘 막았기 때문에 몇몇 없는 찬스를 살려서 토트넘을 잡아왔고, 첼시는 현재 쿠쿠렐라 합류로 리디거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게다가 아스필리쿠에타가 잔류하면서 쿨리발리,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라인을 구축한 상태인데, 나이가 좀 많기는 하지만 2라운드라서 체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수비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라인이기 때문에 첼시에겐 이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점은 공격력입니다. 알다시피 에버튼전에도 득점할 만한 자원이 없다 보니까 PK로 간신히 이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한테도 기회가 가고 그렇게 못 잡는 경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스털링 외에는 공격진 쪽엔 보강이 된 것도 아니라서 첼시는 어려운 상태고요. 거기에 최근에 하베르츠마저 경기력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에버튼전도 스털링이 온더볼로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7회에 PK로 득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윙백의 부진입니다. 7회이 큰 부상 이후로 현재 몸 상태가 말이 아니고 폼을 참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정말 문제는 제임스입니다. 에버튼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제임스마저 폼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쿠쿠렐라가 선발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아직 영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쿠쿠렐라를 믿고 가야 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 첼시가 토트넘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알론소, 제임스, 치렐 등 토트넘전의 승리를 도왔던 자원들이 있는데, 알론소는 나오지 못하고 제임스와 치렐이 부진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첼시전만 나왔다고 하면 부진했던 세세뇽과 로얄, 거기다 보강된 페리시치까지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걱정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저는 무승부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첼시가 홈에서 강하고 그냥 토트넘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지만 최근에 토트넘의 보강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2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팀의 경기력, 조직력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첼시 대 토트넘, 토트넘 대 첼시의 런던 더비를 프리뷰해봤고요. 저 역시도 요리스가 말한 대로 토트넘전은 첼시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